투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네, 바로 다각화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이 투자 안전망이 왜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요? 오늘 그 신화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아마 투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격언일 거예요.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면 위험이 줄어든다니 이 간단한 원칙 참 마음이 든든해지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섬뜩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바구니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과연 우리의 달걀은 안전할까요? 자, 그럼 먼저 다각화의 신화 그 자체부터 들여다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과서처럼 믿어온 이 투자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주식이 떨어질 땐 채권이 버텨주고, 이쪽이 좀 부진하면 저쪽이 힘을 내주고, 어때요? 마치 완벽한 팀플레이처럼 들리는 아주 합리적인 이론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이론은 단 하나의 아주 위태로운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자산들이 낮은 상관관계를 가질 거라는, 다시 말해 서로 신경 안 쓰고 제 갈 길을 갈 거라는 믿음이죠. 만약에 이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바구니가 함께 떨어지는 현상. 바로 이 동조화 현상을 통해서 이 단단해 보였던 신화에 어떻게 균열이 가는지 그 명백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두 자산이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에 가까울수록 모든 걸 함께하는 절친인 셈이죠. 자, 바로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평소 시장이 평온할 땐 자산들의 상관관계는 0.3 정도로 그냥 아는 사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이 숫자가 0.718까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보호받고 싶을 바로 그 순간에 서로 남남이었던 자산들이 갑자기 한 팀처럼 똑같이 움직이면서 함께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이 평소, 오른쪽이 위기 상황입니다. 평소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자산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버리죠. 패닉이라는 거미가 시장 전체를 그냥 하나로 꽁꽁 묶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 그리고 2024년 연준의 금리 충격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요, 모든 자산이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가 됩니다. 하나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주식, 채권, 심지어 안전자산이라는 금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더 이상 중요한 건 몇 개의 바구니에 나누었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바구니들이 위기 시에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가,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과거의 신화와 오늘의 현실을 나란히 놓고 보죠. 우리는 다각화가 위험을 제거해주는 마법의 방패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저 위험을 잠시 다른 곳으로 숨겨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패닉이 닥치면 그 숨겨뒀던 모든 위험이 상관관계라는 도화선을 타고 한꺼번에 빵 터져버리는 거죠. 이 숫자 0.97 한번 보시죠. 2022년 암호화폐 폭락 당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계수입니다. 1에 거의 완벽하게 가깝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두 개의 다른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름만 다른 하나의 자산에 몰빵 투자한 것과 똑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별개의 바구니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죠. 이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 자산을 지켜줄 현대적인 생존 도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리스크 패리티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돈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큰 주식 50만 원이 주는 충격과 변동성이 작은 채권 50만 원이 주는 충격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자산이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위험의 양을 똑같이 맞추는 전략입니다. 자연스럽게 변동성 높은 주식과 채권 비중은 줄이고 다른 자산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른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인프라, 원자재,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주가나 금리보다는 실제 수요나 날씨 혹은 장기 임대 계약 같은 현실 세계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공황에 빠져도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진정한 분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생존 도구는 바로 이 숫자 15%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펀드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권고하는 최소 현금 비중이에요. 현금은 단순히 수익률 0짜리 자산이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손실을 막아주는 방패이자 싸게 나온 우량 자산을 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고요. 또 공포에 못 이겨 팔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토구는 미래를 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는 수십 년간의 시장 데이터는 물론이고 뉴스 기사의 감성, SNS의 공포지수, 심지어 위성사진으로 본 물동량까지 분석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관관계, 급등의 미세한 신호를 미리 포착해낼 수 있어요. 위기가 터진 뒤에 방어하는 걸 넘어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내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실행 계획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자산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최소 15%의 현금을 꼭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셋째, 내 포트폴리오에 인프라나 원자재처럼 진짜 분산 효과를 내는 자산을 포함시키세요.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난번 전쟁에 맞춰진 낡은 무기입니까? 아니면 다음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적인 장비입니까? 이제 낡은 다각화의 신화를 버리고 상관관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